자, 갑시다. 51번부터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 몇 개는 생략한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이 지금 하는 부분들은 기본 이론편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쓱 훑어보는 거라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배워도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은 심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할 수가 있다. 자, 51번 다음 중 보기 규정에 따라 표기한 게 아닌 것 그랬습니다. 전미사 이리기 미주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으키, 이키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어들 때는 어떤 대로 쓴다? 준대로 적는다.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은 길게 했죠.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기본형을 제대로 밝힐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동사형용사는 기본형을 밝히는 게 우선인데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밝히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못 밝혀요. 자, 한번 볼까요? 였다는 뭐가 되는 거죠? 높였다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높다. 그렇죠. 기본형이 높다예요. 그런데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가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높이다,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기본형은 높다에다가 그러면 높이다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전미사 이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온 거죠? 플러스 이 플러스 플러스 다가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죠? 선음할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가 되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얘는 엿이 되니까 높였다 맞습니다. 여로 줄어들 때는 준대로 적을 수 있죠, 분명히. 이와 어가 만나서 여로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음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었죠. 두 번째, 잠겼다의 기본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다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줄어드니까 뭐가 된 겁니까? 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잠겼다 준대로 쓴 겁니다. 돌렸다는요? 돌리다에다가 이 왔으니까 가능하죠. 챙겼다는요? 챙기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답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거는 뭐가 되냐면 공무원을 하든 수능을 하든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뭘로 봐라. 능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어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제가 분명히 기본형을 높다 하고 그 다음에 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뒤에 어시 왔을 때는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잠겼다는 기본형이 뭘까요? 잠그다죠. 그다음 그 다음에 뭐가 왜 이거는 여로 될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온 거죠? 어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돌다에다가 이가 와서 어시 온 거죠. 근데 마지막에 거는 기본형이 창다 이런 게 있어요. 기본형 자체가 뭡니까? 챙기다. 얘만 기가 이미 들어와 있죠, 지금.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내니까 어때요?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정말 많이 틀려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한번 잘 기억에다가 내보시면 돼요. 그러면 맞추고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고 계속 헤매고 있으면 뭐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죠, 그냥. 자, 52번 생략하셔도 좋고요. 53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서술어 자릿수입니다. 서술어 자릿수. 서술어 자릿수라는 거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리가 몇 개냐 이거죠. 자, 우리는 필수 성분이 있고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수 성분 뭐가 있죠? 네 가지 뭡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하나 더 서술어가 있는 거고,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거 관형어, 부사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개가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질문하는 그 학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네 개가 다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게 있다라면 뭐가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해서 필수 성분이라는 겁니다. 생략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장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지 마라.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꽃이 예쁘다 같은 경우. 문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보세요.
서술어가 필요한 게 뭐만 있어도 돼요? 꽃이만 있어도 되죠. 근데 꽃이 어떻게 예쁠까요? 매우 예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매우를 생략해도 어떤 겁니까? 예쁜 거죠. 매우가 있어도 그냥 더 강조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속 성분 부사어입니다. 자, 큰 꽃이 매우 예쁘다 그랬어요. 큰 꽃이 예쁘든 뭐하든 꽃이 예쁘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라는 건 강조를 하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없다고 문장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관용어죠. 그러니까 부속 성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술어가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꽃이라는 것밖에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 서술어는 뭐만 요구한다? 주어만 요구한다. 근데 보세요. 주어 생각해 보세요. 큰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가? 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어 생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건 뭐죠? 그러면 서술어가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게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한 자리 서술어에 뭐도 요구돼야 되고요. 주어. 그 다음에 뭐가 요구된다? 목적어나 부사어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세 자리 서술어는요. 그러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리가 몇 개다? 성분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 자리 서술어를 찾는데 여러분들 두 자리 서술어 뭐가 있었죠?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 저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어떻게? 마주치고 부딪히니 싸우고 악수했다가 비슷해지더라. 아,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나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이런 거 외우면 합격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저랑. 합격하기 위해서는 외우면 안 돼요. 세 자리 서술은 뭐가 있죠? 수업료를 넣고 주고 드리고 얹히고 바치니 뭐 하더라? 제자로 여기고 삼고 가르쳐 주더라. 가르쳐 만들어 주더라.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서술어에 보이면 두 자리 세 자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우정은 보석과 같다. 서술어가 뭡니까, 여러분? 같다죠. 뭐가 같은 거죠? 우정은 같은 거죠. 이것만 가지고 말이 돼요? 아니에요. 뭐가 같다? 보석과 뭡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보석과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필수 부사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학생이 글을 읽는다. 읽는다죠. 누가 읽는 거죠? 학생이 읽는다. 뭐를? 글을 몇 자리 서술어죠?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여긴 다 끝났으면 여긴 다 딱 보니까 몇 자리? 세 자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 서술어를 외우고 두 자리 서술어를 외우면 몇 자리 시간 굉장히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세 자리. 주셨다. 세 자리. 주다죠, 주다. 그러니까 세 자리. 그럼 디귿과 리을이죠. 된다는요? 물이 되는 거죠. 두 자리죠. 왜? 되다는 보어기 때문에 앞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복격조사가 있어야 되죠. 얼음이 되다. 두 자리.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54번. 다음 의문형의 문장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의문형은 무슨 의문형? 단순한 대답만을 요구하는 무슨 의문형? 판정. Yes or no.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해주는 설명 의문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아침 먹었니? 네. 아니요?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판정 의문문. 내 남자친구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 네. 아니요. 아니면 에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이? 판정 의문문입니다. 오늘 시험 본 것 점수 잘 나왔니? 아니요. 판정. 내일 어디로 갈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 하면 아니요. 뭐 얘기해달라고. 에? 이러면 안 되죠. 하나만 뭐가 되는 겁니까? 설명 의문문입니다. 내 남자친구 착하게 생겼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여학생들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내 친구 착해 그러면 진짜 착한 애예요. 진짜 착한 애예요. 뭔지 알죠? 진짜 착한 애예요. 예쁘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예뻐. 정말 착해. 진짜 착한 친구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소개 받으셔야 돼요. 자, 55번 갑니다. 55번. 다음 보기의 설명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미래 시제 선어멀음이 계시죠? 여러분들 시제 선어멀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시제 뭐가 있죠? at과 현재 시제
니은, 는, 미래 시제 것과 get이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이거다. 분명히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현재에도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너 내일 나한테 죽었어 이런 것들. 죽었어 이런 것들. 조심히 봐둬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미래 시제 선언어음이 get입니다. get이 뭘로 쓰일 수도 있다? 단순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 밑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표현 밑줄. 하지만 미래에 수행할 의지 밑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 밑줄. 그러니까 의지도 있고 추측도 있다는 얘기죠. 또 get을 가능성부터 밑줄 칠까요? 가능성, 능력, 완곡한 표현 또는 강조, 의미로 사용까지 밑줄.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죠. get이 쓰일 때 야 저거 좀 틀어줬으면 에어컨 좀 켜줬으면 좋겠다. get이 쓰이는데 이건 뭡니까? 완곡한 표현. 틀어 이게 아니라 그쵸?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1번 정말 내 혼자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건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너 능력 있니? 가능해? 2번 춥구나. 이제 창문을 닫아도 되겠니? 이거는 닫겠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거죠. 완곡. 다음 달에는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다. 미래의 단순한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4번 지금 미국에도 눈이 오겠지.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추측. 그쵸? 뭐 없이.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단순한 추측뿐이죠. 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아래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였다. 가라 중에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오와 요 잠깐 얘기했었죠. 표기는 종교령에서는 뭘로 쓴다? 오. 발음은 요가 나더라도 오를 써야 된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 가게 같은 거 보면 밑에 깔판들을 본 적이 있죠. 그럼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오 끝나는 말이니까. 근데 요라고 써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일행이나 이런 데 가실 분들은 잘 생각했다가 행정처분 하시면 됩니다. 뭐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 공무원으로서. 왜 소방관들은 뭐 갔다가 구하러 갔다가 못 가겠는데요 이러시면 돼요. 왜요? 그러니까 표기법이 안 맞아서요. 들어가기 못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웃자고 한 겁니다. 진짜 마음속에 담았다가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글 맞춤법 중에서 어감과 어미 표기입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휘와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뭐하지 않는다? 적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들다 플러스 가다가 있죠. 들다가 뭡니까? 들립자를 쓰는 거죠. 가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가는 거죠. 들어가다는 가는 추가 아니고 고의 의미를 갖는 거죠. 가다니까. 잘못 말했네. 이건 나가다 이 뜻이고 추는. 그러면 들어서 간다라는 건 뭐가 됩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들어가다가 뭡니까? 내가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원뜻에서 멀어졌어요? 안 멀어졌어요? 안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인 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또 들다와 나다가 있어요. 근데 드러나다는 없던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표면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에서 멀어져서 드러나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본형은 들다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없습니까? 어서 오십시오든 요든 이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나를 보니까 종교령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서 오로 적는다. 표기는 뭘로 한다? 오. 발음은 뭐가 된다? 요. 관계없다.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죠? 연결형에서 이거 나, 다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본형 할 때 기본서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연결형에 사용되는 이오는 뭐로 적고 이오로 적는다. 이것은 책, 이오 저것은 붓이죠. 그러니까 말이 끝나지 않고 연결하는 거죠. 지금 이럴 때는 이오를 적는 겁니다. 근데 종결은
오. 연결은 이요. 보세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책상이요, 저것은 교실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때는 이요입니다. 종결이 될 때는요. 오. 자, 어간이 끝 음절 모음이 아, 오일 때 어미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나아는 나도, 보아는 보아서 이런 식으로. 57번. 보기 예문에 대한 문법적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선생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1번 볼까요? 위 문장이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할아버지께 어디가 편찮으신지 여쭈어 보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은 무슨 높임입니까? 기억은 무슨 높임이죠? 주체예요? 객체예요? 상대예요? 객체죠. 주체예요? 또 미치겠다. 자, 그 문제는 누구께?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선생님한테 해놔야 되는 거죠. 무슨 높임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죠. 무슨 높임? 주체예요? 객체예요? 자, 제가 정답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 카메라 끄고 나중에 한 사람씩 불러놓고 진짜 한 명씩 면대면 들어갑니다. 진짜. 이거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니는요?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객체죠. 디귿 할아버지께서 어디가 편찮으신지 여쭈어 보아라. 객체잖아요. 객체, 객체라고 얘기했는데 주체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 나하고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성질 내면 안 돼. 나 오래 살아야 돼. 오늘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봅시다. 위 문장의 밑줄친 부분은 모두 특정 대상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높임법이니까. 기억이 밑줄친 부분은 화자의 대화의 상대인 누구를 높인다? 대화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거 맞죠? 니은행이 객체에 해당하는 선생님을 높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주체는 나죠. 니은은 내가 준 거죠. 누구? 선생님한테 준 거죠. 그 답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자, 4번. 디귿의 밑줄친 부분의 문장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다? 아니죠. 화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물어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주체 아닌가요, 지금? 화자가 누군지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할아버지보다 뭐한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쭈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굴 높이는 겁니까? 문장의 객체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객체 높임입니다. 주체가 아니고 객체입니다, 객체. 58번. 다음 중에서 보기 맞춤법 규정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얘가 잘못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자, 11항 한점 라레 려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이죠. 기억 볼까요? 예, 의래요. 원래는 뭡니까? 예자가 뭡니까? 레죠, 레. 홀레 할 때 레죠, 레.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이 돼서 리을이 올 수 없으니까 예, 이로. 레가 뭐로? 예로 바뀐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본음대로 적는다니까 뭘로 적는 겁니까? 레, 려, 료, 류, 리로 적으란 얘기죠. 첫음이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다만 밑줄 칠까요?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율은 뭘로 적는다? 열과 율로 적어야 된다. 두음 법칙처럼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질 보세요. 두 번째 건 뭡니까? 원래는 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에요? 리에요? 첫음이 아니죠 지금. 두 번째 음이니까 뭘 적는다? 리로 적는 거죠. 그래서 질, 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본음이 리니까. 세 번째 합격률이죠. 자, 그러면 디귿을 보시면 다만이죠 지금. 니은 받침 뒤에는 열율이 뭘로 된다?
열유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합격유리예요? 합격률이에요? 유리죠. 왜? 앞에 받침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니은이 아니니까 뭘 쓴다? 모음이나 니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뭘 쓴다? 렬과 률이 아니라 뭘로 적는다? 렬과 률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느 게 맞아요? 앞에 게 뭘로 끝났죠? 니은으로 끝났죠? 그러면 렬과 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열과 율이 돼서 백분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율이 아니라 률이 돼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럼 정답은 3번이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서 뭐가 된다? 적는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라레 려류 리로 적는 게 아니라 야여 예요 유 이로 적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이 뭐처럼 쓰이는 거예요? 접두사처럼 쓰인 거예요. 접두사가 아니라 접두사처럼 쓰인 거예요. 플러스 뭐가? 이율이 된 거죠. 왜? 원래는 얘가 뭔데? 리율인데 접두사처럼 된 한자 합성어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리가 아니라 이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율이 되는 겁니다. 됐죠? 59번으로 가셔서요. 다음 중에서 아래 문장과 같이 전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거 뭡니까? 능동문이죠. 여러분들 능동을 피동으로 고치는 방법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능동에서는 뭐가 있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목적어는 뭐의 자리로? 주어 자리로. 주어는 뭐로? 부사어나 목적어로. 서술어는 그대로 내려오되 뭐한다? 피동이 전미사나 통사적 피동이 오면 된다.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둑이 누구에게? 이건 능동이 아니네? 뭘로 지울까? 얘를 지울까? 우리 거꾸로 한번 바꿔봅시다. 경찰이 그 예문을 반대로 바꿔봅시다. 누구를 잡은 거죠? 도둑을 잡은 게 뭐가 된 겁니까? 능동이죠. 주체가 직접 잡았으니까. 그러면 능동을 피동으로 고치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와야 될 거니까. 누가? 도둑이 누구에게? 어떻게 됐다? 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피동전미사 히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는 추격해서 뭘로도 된다? 혔다로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뭐 이거에서 완전히 이번에 확실히 해버립시다. 1번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볼까요? 아기가 누구에게? 엄마에게 뭐 했다? 안겼다 맞나요? 자, 그럼 누가? 엄마가 목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누구를? 아기를 뭐 했다? 어떻게? 아따, 돼야 안 돼요? 아유, 돼야 안 돼요? 얘가 뭐니까? 안기 플러스 얻다니까 기가 있는 걸 고칠 수 있는 거죠,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다음. 이제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어떻게 고치면 돼요? 그 사실을 어떻게? 난리 났어요, 지금. 그 사실을 믿는다. 그럼 뭐 어떻게 믿을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는 환장하겠네. 난 가끔 이런 생각해요. 공무원도 이제 약간 3D에서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넣는 거야. 볼케이노 막.
여기 빨간색 쫙 올려서 막 자막도 넣고 드디어 게이지 잉잉잉 저 참는 모습 막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나는 이걸 할 생각이야. 수능 같은 데는 한번 요즘에 1인 방송들 많이 하잖아. 이 장비를 다룰 줄 못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자, 이제는 무엇을 믿어진다죠. 믿어진다는 어떻게 된 거죠? 믿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통사적 피동인 어디다가 온 거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어떻게 돼? 이대는 믿는다? 아니 얘가 목적어니까 뭘로 와야 돼요? 목적어는 뭘로 와야 돼? 사실 이가 돼야 돼. 그 사실 이. 그 계속 해봐 한번. 그 사실이? 알았어. 그 사실이 어떻게 돼야 돼? 고쳐봐 빨리. 그 사실을 이제는 믿는다.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다. 돼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이거? 그 사실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새? 주어. 주어는 뭘로 바뀌어? 자리만 바꿔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실을 뭐 한 거야? 믿는 거죠? 그럼 뭐가? 이게 뭘까요? 이게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이거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주어 생략될 수 있다고 해서 없다 그랬어요. 주어 생략 안 돼? 우리 저기 편집할 때 그거 가능해요? 빨간색 막 올려서 게이지 상승하면서 잉잉 하고 난 좀 있으면 뭐 몇 월 며칠 날짜 몇 페이지에 그 얘기 거기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이런 거. 주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로운 주어를 넣는 거예요. 새로운 주어를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누가? 뭐 사람들이 또는 뭐 철수가 믿는 대상이 사람일 거 아니에요. 새로운 주어를 넣으란 말이에요. 세 번째. 아니야. 참아야 돼. 스스로를 달래면서. 자, 날씨가 어제보다 많이 풀렸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제가 날씨를, 이건 전혀 안 냅니다. 이거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오늘따라 수학 문제가 잘 풀린다. 어떻게? 수학 문제를 잘 푼다죠? 누가? 어떤 놈이, 그죠? 봐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사실을 드러낸다. 누가? 그렇죠. 다 생각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주면은 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주어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술어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문장이 여러 개가 겹칠 때 서술어가 같다면 어떤 거죠? 철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국을 먹었다.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 말 만들면요. 철수는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었다죠. 서술어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단 홈문장에서 서술어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뭘로 끝내야 되니까? 서술어로 끝내야 되니까. 60번 문제.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묶은 겁니다. 이것도 치우고. 짜잔짠짠. 말소리를 소리 밑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 말 소리니까 의문이죠. 의문은 무슨 의문과 무슨 의문이 있죠?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말로 풀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의문은 말 소리죠. 의문은 무슨 의문과? 분절 의문과 무슨 의문이 있다? 그렇죠. 분절 의문은 우리가 아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의문은 소리, 고저, 장단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기억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엇과 무엇으로? 자음과 모음이죠. 돼요, 안 돼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이 자음이나 모음은 하나만 바뀌더라도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처럼 밑줄 칠까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음은. 간단한 이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낯설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여기서 핏대를 세면서 얘기하냐면, 요즘 공무원 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약간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에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보기 좋고 딱딱딱딱 이건데, 요즘엔 왜냐면 지금 공무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능 출제했거나 수능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도 뭐가 되고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 문학도 마찬가지. 옛날에 굉장히 나중에 짧았죠.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능처럼 길게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본서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수능 시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61번. 다음 중 의문의 수가 다른 것은입니다. 거기 1번에 아버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걸 김밥으로 고칩시다. 아버지를 김밥으로 고칩시다. 아버지가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의문이 뭐죠? 다시 한번. 이거죠, 이거. 의문을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자모를 다 쪼개야 된다, 그쵸? 그럼 김밥은 몇 개가 되죠? 기, 미음, 이, 미음, 비읍, 아, 비읍 몇 개? 6개. 그 다음에 궁궐은요? 기역, 우, 이응.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워죠. 단모음이죠, 워도. 이중모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이응, 6개. 다음에 나온 게 전화는 지읒, 니은, 히읗이죠. 와죠. 몇 개? 5개. 그 다음에 고등어는 기역, 오, 디귿, 이응, 몇 개? 등. 아이씨. 등, 고, 등, 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미나리는 미, 그 다음에 헷갈려. 나, 리, 6개.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전화가 되는 겁니다. 저거 하니까 좀 생각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제가 이제 통신병 출신이거든요. 내가 왜 통신병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국어교육과 출신인데 인문과 전혀 관계없는 통신, 공대 쪽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통신병이 돼 있어요. 근데 암호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병들은 암호를 쓰는데 그게 왜 암호인지도 모르겠어요. 숫자도 좀 다르게 세죠. 포병 출신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포병도 숫자를 다르게 세잖아요. 통신병도 다르게 셉니다. 똑같이 세는데 하나, 둘, 3, 4, 5, 6, 7, 8, 9, 0. 나 이거 왜 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왜? 그만큼 맞고 외웠기 때문에 안 버려져. 하나, 둘, 3, 4, 5, 6, 7, 8, 9, 0. 맞죠? 전화할 때 보면 뭐 날아간다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암호를 씁니다. 아버지란 말 쓰면 안 돼요. 뭐 지금은 설마 이거 잡으러 올까?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
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억은 개나리예요. 니은은 남포입니다. 디귿은 다리예요. 라디오예요. 만세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우리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개나리 아버지 남포. 그럼 받아 적는 거예요. 개나리 남포 하면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뭐 다리 아버지 하면 간다 하고 이거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저걸 다 외워야 됩니다. 왜요? 어처구니가 없어? 왜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통신할 때 보면 이 안테나를 세우잖아요.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요. 소리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가끔 가다 보면 북한 잡혀요. 특히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하다 보면 북한 애들 말소리가 막 들려. 분명히 칙칙한데 한국말이 아니야. 그 북한 애들이 하는 말이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별 내용 없어요 사실은. 배고프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뭐 별 내용 할 것도 없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별 내용 없는데 배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써먹어. 통신하면서 가장 쓸모없는 걸 배운 게 뭐냐면 전봇대 타기. 유선병이니까 전봇대를 하는데 무슨 이거 해서 이렇게 평생 쓸 일이 없는데 왜 배웠을까? 별별 거 다 했어요.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62번 자음동화. 여러분들 자음동화 할 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자음동화 하면 옆에다가 뭘 쓰기 시작해야 된다? 동화의 뭐? 종류. 뭐가 있다? 유음화, 비음화, 뭐? 구개음화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놓고 따지기 바랍니다. 문제 할 때는 항상. 그래야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딱딱딱 나오는 겁니다. 자, 판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유음화의 조건 3가지 얘기해 볼까요? 유음화 조건. 바다가 뭐니? 다 까먹었지 지금? 빨리빨리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바다, 거라. 그 다음에 모여라가 되는 거죠. 이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마, 누, 야로 바뀐다라는 거죠. 무슨 동화? 역행동화, 무슨 동화? 상호동화, 무슨 동화? 순행동화라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걸 쓰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비음화는 뭐가 있습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는 니은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구개음화라는 건 뭐죠? 디귿과 티읕이 이 몸을 만나면 얘가 어디서 소리 나죠? 구기 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구개에 가까운 무엇으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그럼 이 3개의 공통점은 뭐가 된다? 발음 경제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동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써놓고 가자는 얘기예요. 반물. 비읍과 미음이 만났죠. 그러니까 발음이 뭐가 된다? 반물. 무슨 현상이다? 유음화. 동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두 번째. 앞날. 보세요. 이럴 때는 뭐가 반드시 먼저 와야 돼요? 대표음이 먼저 와야 되죠. 그러면 뭐가 되고? 앞날이 됐는데 보니까 또 비읍과 니은이 만난 꼴이 됐죠. 비읍과 니은이 만났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앞날. 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됐죠? 세 번째는 뭐가 있는 거죠? 반머리. 반머리니까 대표음 뭐가 쓰고요? 밭머리가 되고 디귿과 미음이니까 어떻게 되죠? 디귿과 미음이 만났으니까 얘는 또 뭐가 된다? 반머리로 된다. 됐죠? 동화 일어났죠? 국화는요? 국 플러스 화죠.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축약.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국화. 동화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축약 현상이 되는 거죠. 부엉문은요? 문이니까 먼저 대표음이 먼저 일어나서 부억문이죠. 기역과 미음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다? 기역은 무엇으로? 이응으로. 그래서 부억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4개는 뭐가 일어난 거고요? 비음화가 일어난 거고 하나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축약. 그러니까 동화가 아닌 건 몇 번? 4번. 됐죠? 63번. 다음 모음 동화 현상 중에서 그 성격이 나머지 4과 다른 겁니다. 아기가 애기로, 어미가 애미로, 고기가 괴기로, 냄비가 남비로, 죽이다가 쥐기다. 이건 뭐죠? 5개의 공통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모음 무슨 동화? 역행동화입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는 뭐가 아닌 거죠? 표준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었죠. 냄비, 서울내기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은 표준어 인정입니다. 예외 현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단순하게도 빨리 말해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64번. 다음 밑줄친 단어 중에서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같이는요. 티읕과 이가 바로 만났죠, 지금. 그러면은 티읕이 뭘로 바뀐다? 치읕. 그래서 가치. 무슨 현상? 국외음화 현상이 벌어졌어요. 굳이도 바로 나올 수 있죠.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났으니까 굳이. 국외음화. 그 다음에 나온 게 책꽂이는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꽂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음? 왜? 책꽂이. 왜 연음이 돼야 돼요? 꽃 플러스 2일 때 2가 무슨 거니까? 형식 형태소인데 뭘로 시작했죠? 얘는 원래 책 플러스 꽃 플러스 2죠. 맞아요, 맞아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날 때 형식 형태소가 모음이면 앞에 소리가 뭐가 된다? 뒤로 연음이 되는 거죠. 자음일 때는 대표음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연음이 되니까 책꽂이 됐죠. 연음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4번은요. 마지, 디귿과 이읒이 만났으니까 국의 음화. 붙이는도 붙이는이죠. 티읕과 이가 만났으니까 전부 국인데 하나만 뭐가 된다? 연음이 된다. 모음 조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음 조화가 뭡니까? 뭐는? 양성은 누구랑 만나는 거고 음성은 누구랑 만나는 거죠? 양성 모음이 뭐가 있습니까? 아와 오, 어와 우, 야, 요, 여, 유 이런 것들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1번은 무엇과? 까게 아와 아가 만났으니까 양성끼리 만난 거죠. 뭐거는요? 음성끼리 만난 거죠. 놀라워는요? 놀에서 놀라와에서 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양성이죠. 원은 음성이죠. 음성. 우와 어는 음성이니까. 그러면 놀라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안 지켜졌으니까 3번. 비어는요. 음성. 무거워도 마찬가지. 어니까 음성과 어의 음성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66번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몇 급 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7급 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슬쩍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넣었을까요? 이건 풀겠다는 뜻이 아니라 왜 넣었을까요? 한번 혹시 실수로 맞출 수 있는 분들 왜 넣었을까요? 요즘 7급에 뭐가 자주 보입니까, 여러분들? 한자가 자주 보이죠.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7급이 아니라 9급도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런 문법적인 건 아니지만 한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요즘에 9급도 한자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의미에서 살짝 집어넣어 본 겁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친 단어 중에서 음은 탈락. 탈락 다시 한번. 탈락이에요.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탈락 뭐가 있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리을 탈락이라는 거 먼저 가르쳐줬죠. 리을 탈락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 뭐가 된다? 나도 살자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언에서는 뭐 앞에서는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또 뭐에서도 탈락이 나타납니까? 불규칙 현상에서도 탈락이 나타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비읍 불규칙은 아니 뭐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는 탈락 현상이 나타나죠. 벗다가 기본형인데 어를 너무 벗어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이죠. 이런 것도 모두 탈락 현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어나지 않는 것. 따님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뭡니까? 딸 플러스 전미사 님이 붙은 거죠. 그러면 전미사가 왔으니까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파생어. 파생어 앞에가 뭐가 됐고 리을로 끝났죠. 뒤에는 뭐가 오면은 나도 살자가 오면은 떨어진다 그랬죠. 그 중에 뭐가 온 겁니까? 니은이 왔기 때문에 따님 뭐가? 리을 탈락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2번은 뭐죠? 짓다죠.
기본형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어의 기본형은 짓다죠. 짓고 어를 넣으면요. 지어니까 뭐이면서 어감 불규칙이면서 탈락 현상이 벌어진 거죠. 어감 불규칙 뭐가 있죠 여러분들? 어감 불규칙 사도바우루. 어미 불규칙 열어넣어라. 어감 어미 불규칙 히읗.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몰상식한 이 노량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진도 빼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왜? 많이 나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본 이론서를 다 지나고 진도가 좀 늦어도 돼요. 또다시 하는 게 뭡니까? 문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진도에 헛걱거리지 말고 처음에 제대로 하고 나면 문풀이 조금 늦더라도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쏘여는요. 기본형이 뭐죠? 쏘다죠. 쏘고 이 어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어가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쏘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 없어지는 거 전혀 없죠.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모음 축약 현상입니다. 이 어가 축약이 된 거잖아요. 넘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넘다에다가 어가 오니까 뭐가 된 겁니까? 아이 미안해요. 너타에다가 뭐가 온 거죠? 어가 나오니까 뭐가 안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히읗 탈락. 다음 그 약은 너무 써. 기본형은 쓰다에다가 어가 왔죠. 써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의가 탈락했죠. 그러면 이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의탈락이죠. 그러면 얘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히읗은 불규칙이죠. 어감 불규칙이죠. 여기도 어감 불규칙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감 불규칙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없어졌잖아. 쓰다는 있고 없어졌으니까 어간에서 의가 떨어졌으니까 불규칙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 의탈락 왜 규칙이에요? 봐봐, 또 자신이 없잖아. 다음에 모음이 오면 여지없이 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지만 뭐로 봐야 된다? 규칙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럴 때 자신 있게 선생님 아닌데요? 이래야지. 어쩌자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제가 처음에 몇 강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제 점점 우리 좀 친해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질문을 던질 땐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해서 아닐 거야 이러지는 말고 가끔씩 하겠다는 얘기지 그걸 자꾸 하면은 이상해지니까 잘 능동적으로 하라고 가끔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심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자 68번. 뭘 물어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자, 어떤 문제는 빨리 나가고 어떤 문제는 굉장히 길게 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것들은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물어본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적용된 의문규칙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겁니다. 한번 가보고 또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 인내는 뭐가 되는 거죠?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이런 발음이 없으니까 답표는 뭘로 적어야 돼요? 디귿. 그래서 뭐가 되고 인내가 되고 디귿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인내가 되는 거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죠. 무슨 현상? 비음화 현상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신라 같은 경우는요. 니은과 리을이 하나의 단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신라. 유음화 현상이 벌어졌고 세 번째. 뭐죠? 홍릉.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거 홍릉은 X 쳐놓읍시다. 홍릉은 빼버리고요, 일단. 밤길.
밤길은 뭡니까? 밤길 맞아요, 틀려요? 소리 맞죠, 분명히? 이건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사이소리 현상 정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 아까 유음화 비음화는 다 했잖아, 앞에서. 대전제 두 개가 뭐죠? 그렇죠. 첫 번째 대전제는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합성어에서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소리? 그렇지요. 울림소리. 그런데 울림소리일 때 자음이면 뭘 적지 않고 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없는 거죠. 모음이면은 뭘 받쳐 적는다?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합성어기 때문에 이 두 중에서 이 소리가 예사 소리가 무슨 소리로?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면 뭐가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럼 밤길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밤 플러스 길의 합성어죠, 분명히. 그런데 길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뀐 겁니까? 길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 맞다. 그런데 앞에 소리가 뭐니까?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뭘 받쳐 적지 않는다?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밖에 없다. 받쳐 적는 경우는 시내 플러스 길이란 게 있어요. 발음은 시내 길이죠. 그러니까 길이 길로 된 소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앞에는 뭐죠? 그러니까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시옷을 붙여서 내 길. 발음이 하나 더 나오겠네요, 그러면. 사이소리 돼서 시옷이 받쳐졌기 때문에 대표음이 나야 되죠. 그래서 시내 길도 맞고 뭐도 맞다? 시내 길도 맞다. 왜 이거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봤던 것 중에 보세요. 다음 중 발음이 두 개가 안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왜? 시내 길인가? 시내 길인가? 둘 중에 뭐지?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뭐지?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A와 B 중에 얘가 뭘로 끝나면 니은과 미음으로 시작이 된다라면 이때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코 플러스 날이 있죠. 울림소리죠, 분명히 여기는. 근데 니은으로 시작했죠. 발음은 콧날, 니은이 첨가됐죠. 표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발음이 이거니까 시옷을 받쳐 적어서 콧날 해야 되죠. 왜 시옷을 적어야 돼요? 모음이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뭐 있어요? 잇몸. 이 플러스 몸. 세 번째 뭐가 있죠? 이때 이거는 뭐에 관계없이, 울림소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가 와도 돼요? 뭐가 와도 돼요? 파열은 파처는 아무거나 다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이게 뭐인 경우는 여기가 이 모음이나 뭐가 온 경우? 이 선행 모음이 온 경우 이때 뭐가 된다? 니은이나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솜 플러스 이불이에요. 그러면 처음이 뭐가 왔죠? 이 몸이 온 경우죠. 이럴 때는 여기에 울림소리니 뭔지 찾을 필요가 없다. 단지 합성어냐 아니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솜, 니불 이런 식으로 된다. 시옷은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왜 안 적어야 돼? 자음이니까 적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 담요. 뭐가 왔어요? 얘가 없는 거니까 이 선행모음이 왔죠, 지금. 이 선행모음은 야뇨, 뇨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뇨가 맞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던 게 뭡니까? 한자 합성어에서는 뭐가 된다? 6개를 제외하고는 뭘 받쳐 적지 않는다?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거죠. 6개가 뭡니까? 곶감 같은, 곶감 같은 새빵살이, 착간이 숫자, 택간간 횟수, 이 6개만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내가 사이소리는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더라도 되고 나중에 문제가 보이더라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모으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죠, 누가. 근데 내가 잘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쭉 정리가 되겠는데, 그래서 늘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알긴 아는데 들었었는데 들었겠지 했으니까
들어서는 중요치가 않아요.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했는데 옛날 그놈이 더 좋았는데 어떡할 거야? 애 버리고 갈 거야? The end.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문제 안에 5분 10분 하면서 이걸 하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간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맏며느리는 뭐가 되는, 하나 더. 그럼 여기서도 물어봐야지. 국밥이죠. 자음이니까 시옷을 받쳐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죠. 왜? 아니 아까 울림소리가 아니어도 된다면서요. 울림소리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뒤에 뭐가 와야 돼?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올 때만 되는 건데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성어는 맞았지만 무슨 소리가 아니라서 울림소리가 아니어서 탈락. 얘는 영원히 무슨 소리? 된소리 현상. 돼야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구분해야 돼. 돼버렸어요? 진짜요? 그 거짓말 믿어도 되나? 다음 할 땐 또 헤맬 건데? 환장하겠네. 자, 맏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봐도 얘가 뭉쳤잖아요. 어떻게? 맏며느리. 무슨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비음, 화가 벌어졌죠. 그러면 다 동화 현상인데 하나만 뭐가 되는 겁니까? 사이소리 현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69번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중세 국어 여러분들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쵸? 70번 문제. 다음 보기의 단어들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낚시, 부엌, 낫, 숲, 목, 깍. 다 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답 1번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걸 살짝 지금 하는 거예요. 대표음이라서 7개 맞는데 했지만 뭐가 보여요 지금? 시옷이 보이잖아요. 시옷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디귿. 아유 너무 치사한가? 너무 치사했나? 어디 너무 치사했어? 괜찮아. 자, 2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축약. 형태소가 합성이 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나는 거니까 첨가.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의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건 동화. 어떤 음운이 형태소 끝에서 밑줄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 교체라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왜냐면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이거 가다 보면 진짜 치사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 치사다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치사하게 한번. 71번. 다음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음운 현상을 바르게 한 것은 가부터 한번 볼까요? 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 플러스 동자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손 플러스 이불이죠. 또 뭐가 있나요? 원래는 깨 플러스 잎이죠, 분명히.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치 플러스 과죠. 자, 눈동자 뭡니까? 이 네 개를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합성어입니다. 다 의미를 가진 것끼리 합쳐지는 합성어죠. 발음을 해보니까요. 눈, 똥자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네요. 솜이불은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어디 갔어?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이 몸이 왔으니까 솜, 니불이 되는 거죠. 깻잎은요. 2번 일어나야 되겠네. 첫 번째 뭐가 되고? 깨 플러스 뭐? 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음이 왔으니까 뭐가 첨가돼서요? 깻잎이 되겠죠. 니은 첨가됐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3번. 니은이나 니은 첨가 현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니은 첨가 현상이 된 거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받쳐 적어야 돼요? 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죠. 그래서 표기는 뭐가 됐다? 깻잎으로 적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선생님, 치과는요. 치과니까 어떻게 시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 왜? 한자 합성어죠.
한자합성어 중에서 6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맞지만 뭘 받쳐 적지 않는 거예요?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공통적으로 뭐야?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를 찾으셔야 되고요. 신라, 권력, 면리, 속는다, 국물. 아유, 딱 봐도 알겠네. 무슨 현상입니까? 동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이런 걸 하면 나중에 딱 보더라도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릴까요? 공무원 시험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문이 어디서 많이 봤던 게 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재밌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딱 보는 순간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자, 72번. 다음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음악가임을 알았다. 무슨 절? 그가 음악가다 자리. 또 그럼 이거 해야죠. 우리 절의 개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는 문장, 암기 문장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줄 알았지. 문장은 뭐가 있습니까? 문장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혼문장이라는 게 있고 견문장이라는 게 있죠. 혼문장은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가 몇 개 한 번씩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견문장은 2개 이상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견문장은 다시 무슨 문장과 아는 문장과 무슨 문장이 있더라? 이어진 문장. 거짓말 치지 말고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는 거죠. 그거 봐. 아니야. 친절해야 돼. 친절한 오은씨 이렇게 해야지. 승질내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 아는 문장은 뭐 절의 개념을 갖고 있죠. 무슨 절? 명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무슨 절? 관형절. 부사절. 하나 더. 그렇죠. 인용절.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등등이 있죠. 근데 명사절은 뭐를 통해서? 그러면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도 다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명사절은 뭐? 미음, 기, 것, 니은, 것, 니은, 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기능은 주어의 기능도 하고 목적어의 기능도 하고 부사어의 기능도 한다. 이건 어떻게 따진다? 절의 뒤에 나오는 조사에 따라서 주격 조사가 오면 주어 기능, 목적격 조사가 오면 목적어 기능, 부사격 조사가 오면 부사어 기능. 생각나죠? 얘만 독특한 놈이에요. 서술절은 다시 주술이 묶이는 거죠. 관형절은요? 니은, 리을, 은 이런 것들. 이런 게 왔을 때 뭐의 기능을 한다? 단지 관형어의 기능만 합니다. 부사절은요? 부사절! 이게 도로 가서 돼요, 안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없이 같이 달리 도로 가서 뭐의 기능? 인용절은 무슨 인용과 무슨 인용?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쓰고 뭐라고?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쓰지 않고 고를 쓴다. 머릿속에 남기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1년 전에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번. 우리는 잘 보세요. 하나씩 해볼까요? 우리는 그가 무엇임을? 음악가임을 알았다죠. 전체 주어 뭡니까? 우리는 뭐 한 거죠? 알았죠. 그럼 주술이 있는 거죠. 그가 음악가이다죠, 원래. 이다 자리에 뭐가 왔어요? 이 미음이어서 임이 된 거죠. 무슨 절? 명사절이죠, 그러면. 근데 그 뒤에 조사 뭐가 왔어요? 목적격 조사가 왔으니까 명사절인데 뭐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 됐지요? 그러면 명사형 어미 미음이 결합되어 명사절을 이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토끼는 무엇이?
잘 보세요. 이것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보통 서술절일 때 전체 주어는 뭐가 오고 보통은 은이나 는이 오고요. 이 안에 주어는 이와 가가 옵니다. 보통.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전체 주어는 토끼는 앞발이 짧은 거죠. 그 안에 다시 뭐가 온 거죠? 앞발이 짧다라는 주술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서술절이 된다. 2번. 안긴 절의 큰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뭐가 다시 왔다? 그대로 쓰여 특별한 표지가 없다. 됐어요, 안 됐어요? 주술이 그대로 쓰였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볼까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뭐가 됐다? 들렸다. 자, 그의 결혼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가 결혼을 한다죠. 니은다죠. 니은. 관형절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절이 됐으니까. 자, 답지 볼까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어 소식을 꾸며준다. 그가 결혼한다는 게 뭐죠? 소식이죠. 무슨 관형절? 동격 관형절.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는 관계 관형절.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됐죠? 네 번째.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보세요. 비가 자, 비가 내린다가 전체 주술이죠. 소리도 없다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없이가 왔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 그러면 안긴절이 주어인 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부사어 표기인 이가 붙어 있다. 맞아요? 뭐가 붙은 겁니까? 없이. 정답 몇 번? 4번. 73번 생략하시고요. 74번. 다음 용언이 뭡니까, 여러분? 동사, 형용사. 용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리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언의 주 기능은 서술어가 되는 일이다. 자, 기억. 하늘에서 비가 온다. 서술어에도 용언이 왔나요? 서술어 자리에 용언 왔어요? 뭐? 온다. 기본형이 오다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용어는 수식적 기능을 갖는다.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관형사와 관형어는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관형사는 품사를 나타내는 거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죠. 관형어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관형사는 반드시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죠. 근데 관형어는 반드시 뭐는 아니다. 관형사는 아니다. 그래서 품사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라 그랬죠? 첫 번째, 조사가 붙을 수 있냐. 두 번째, 활용을 할 수 있냐. 세 번째, 수식을 할 수 있냐. 이 관계에 따라서 나눠야 품사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할 겁니다. 품사 찾아볼까요? 아름다운의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 왜? 조사는 못 붙으니까 명대수 아니죠.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름답다부터. 그러니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여기는요. 명사. 여기는 조사. 여기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피다니까. 동사? 동사? 왜 동사? 니은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면 핀다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 자, 문장 성분. 얘가 얘를 꾸미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 얘는요 주어, 얘는요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과 품사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시 보세요. 관형사형 어미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름다우니?
용언이죠. 여기서 용언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언이 관용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맞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 어미로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바람이 불어 뭐가 됐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이때 불어는 뭐가 됩니까? 앞뒤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용어는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뭡니까? 갓노라. 가다잖아요, 기본형이. 그러니까 얘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75번.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 품사입니다. 여러분들. 품사예요. 밝음의 품사. 형용 그렇지요. 다른 애 품사. 형용사. 왜요? 다른은 뭘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따지라 그랬어? 형용사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 주어와 호응을 하면 형용사로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진짜?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식집의 고양이처럼 그냥 끄떡끄떡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다를 이와 타를 하면서 주술의 호응 관계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형용사로 뭐라 그랬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풍습이 다르다. 서술어와 호응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형용사. 서술어 호응해요. 주어와 호응하는 거니까. 됐죠? 세 번째 크는 크다, 크고, 크니, 크면 형용사. 됐죠? 마지막에 고 있다, 밑줄. 고 있다.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나 분명히. 고 있다가 오면 진행 동사입니다.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형용사인데 하나만 뭐가 되는 거죠? 동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품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에요. 76번. 와, 이제 끝이 보였다. 다음 문장 중에서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속된 것은 뭡니까? 기억. 영주가 좋아하는 백과꽃이 활짝 폈죠. 이미 폈었는데 지금까지 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니은.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 설렁탕을 왜 줘? 과거입니다. 그냥 이거 끝난 거예요. 예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 줄 수 있지. 줄 수 있지. 왜 설렁탕 왜 어때서? 디귿. 이것 봐. 간밤에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어. 분 거는 지금 간밤이니까 이전 시간부터 했던 게 지금까지 지속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몇 번? 리을은 뭘까요? 이대로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이 붙었다. 미래의 일이죠, 이거는. 7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피동 동그라미.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피동사에 의해 실현되는데 피동사 뭐 있죠, 여러분? 이희리기. 국어의 동사 가운데는 의미는 피동이나 형태상 뭘 갖는다? 능동을 갖는 게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능동이므로 피동사로 볼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 이거죠. 1번. 그는 대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후보로 됐다. 원래 기본형이 뭐죠? 받다, 당하다는 뭡니까? 받다와 당하다는 능동사입니다, 원래가. 근데 당하다, 받다가 전미사일 때는 뭐가 된다? 피동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일이면 자전거 타는 법을 모두 익힌다. 익힌다는 형태상 사동인 것 같지만 뭐죠? 학습하다의 뜻이죠, 지금. 새로 뜻을 가지니까 뭡니까? 주동사가 되는 겁니다. 3번과 4번은 뭐에 의해서 피동문이 된 거죠? 통사적 피동입니다. 입적 되었다, 되어지다. 써진다는 쓰이어지다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피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탈행동적 피동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탈행적 피동이 뭐죠, 여러분들? 탈행동적 피동은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를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탈행동 피동 아직 안 배웠죠?
바로 뒤에 배울 내용이 앞으로 좀 아닌데 배우지 않았나요? 탈행정도 피동 배워준 것 같은데 앞에서 한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험 출제 가능성이라고 써 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여정을 끝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69쪽 올바른 언어생활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쉬었다 갑시다.